요즘 스토킹 범죄가 정말 많죠?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요. 김태현 스토킹 살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노원구 세모녀 살인 사건 21년 3월에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시작을 살펴보면 온라인 게임에서 시작이 됩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어느 한 여성을 스토킹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사건인데요. 21년 1월 초 같은 게임을 하는 팀원들을 PC방에서 오프라인으로 4명이 함께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 후부터 한 여성에게 교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주소를 찾아내 집 앞까지 찾아가 8시간을 기다리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합니다. 이에 피해자를 A씨라고 해볼게요. A씨는 지인에게 어떻게 하면 이 김태현을 끊어낼 수 있을지 고민도 털어놨다고 합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부담스러워하고 싫다고 하면 포기하겠지만 이 김태현은 거절을 당하자 앙심을 품습니다. 3월 23일 김태현은 슈퍼마켓에서 칼을 훔쳐서 준비를 하고 갈아입을 옷도 준비합니다. 오후 17시경 A씨의 단골 PC방으로 가서 A씨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김태현은 퀵서비스 배달원으로 위장을 해서 A씨의 집에 벨을 누릅니다. 집에는 당시 A씨의 여동생만이 혼자 집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김태현은 택배 왔습니다 라고 하죠. A씨의 여동생이 아저씨 앞에 놓고 가시면 돼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태현이 고의로 퍽 하고 소리가 크게 날 정도로 택배를 일부러 던진 거죠. 그래 놓고서는 집 앞에서 기다립니다. 택배를 시킨 적이 없었던 여동생은 가족들의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내죠. 그리고 아무도 택배를 시킨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여동생은 택배를 확인하기 위해서 문을 열었는데요. 순간 보였던 건 김태현이었습니다. 사실 집을 알려준 적이 없다고 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온라인상의 정보들을 모두 뒤져서 그러니까 사이버 스토킹이라고 우리가 요즘에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행위를 해서 이런 정보들을 수집해서 알려준 적도 없는 A씨의 집을 찾아간 거죠. 문을 열자 문을 바로 낚아채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 집 안에서 진입하자마자 칼로 여동생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김태현은 A씨의 여동생의 시체와 함께 집 안에서 A씨를 기다립니다. 오후 5시라고 했었잖아요. 10시 반쯤 되자 A씨의 어머니가 집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역시 어머니가 들어오자마자 어머니 역시 살해합니다. 어머니를 살해하고 나서 1시간쯤 지난 11시경 A씨가 집 안으로 들어왔는데 김태현 씨는 이때 A씨를 낚아채고 집 안으로 잡아 끌어들입니다. 집 안에는 아마도 피냄새가 진동했을 거고 A씨 역시도 이상한 느낌을 진작에 알았을 것입니다. A씨가 물어봤겠죠. 엄마랑 동생은 어디 있어? 라는 말에 김태현은 둘 다 먼저 보냈어 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A씨마저 김태현은 살해를 하고 이후에 김태현은 A씨의 휴대폰을 뒤져서 메시지와 카톡 등 내용들을 확인하고 모든 연락처들을 차단해버립니다. 사실 이런 행동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남아서인지 아니면 A씨라는 사람에 대해서 살인한 후에도 집착을 버리지 못했던 행동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김태현은 도망가지 않고 현장에서 벗어나지 않은 채 그 집에서 자신을 스스로 자해한 후에 경찰에 검거되게 됩니다. 검거되고 양팔을 경찰이 잡고 기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김태현은 피해 유가족들에게 할 말이 없냐 라는 기자들의 말에 형사들에게 팔 좀 놔달라고 말을 한 뒤 스스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뻔뻔하게 눈뜨고 있는 것도 숨을 쉬는 것도 죄책감이 든다. 살아있다는 것도 정말 제 자신이 뻔뻔하다는 생각이 든다. 유가족들과 저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사죄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어머니께는 면목이 없다 라고 뻔뻔한 소리를 하는데요. 아마 보신 많은 분들이 분노하셨을 겁니다. 이 사건의 재판은 2021년 9월 13일 검찰은 김태현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2021년 10월 12일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유족들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기징역은 20년 복역 후 가석방이 가능하지만 사형은 가석방으로 출소가 불가능합니다. 사형은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지는 않지만
자신의 죄질의 무게를 느낄 수 있게 사형을 판결해야 한다라고 당시에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실에 많은 분들이 분노했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월 19일 2심에서는 현실적으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고 2022년 4월 14일에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습니다. 스토킹 범죄에서 보면 대부분 내 연락을 거절해? 네가? 이런 심리가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스토킹 범죄로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조항에 이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명백하게 한 번 정도는 연락하지 마, 너 싫어 라는 표현을 해주는 것이 저희가 사건을 진행하기는 좋습니다. 근데 이제 당사자 입장으로서는 가뜩이나 그 사람이 무서운데 내가 싫어 라든지 그 사람한테 연락하지 마 라고 했을 때 그 후폭풍이 무서워서 그냥 차단하거나 이제 씹는 경우가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사실 원하시는 그런 조치들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계속해서 내가 이 사람의 메시지를 씹을 거라면 그 전에 한 번 정도는 연락하지 말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엔터 전문 변호사가 보는 김태현 스토킹 살인 사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 또는 아래 하단 링크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도와드릴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되는 응원입니다.